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 부동산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반등을 할 것이다, 혹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팽배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대구 부동산을 조금 더 세밀히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떤 한 가지의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지역별로, 그리고 단지별로 우리가 좀 다르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단지들 중에서도 특히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입주하는 아파트라면 그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정말 뭐 생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되고 있는 와중에 내 물건들은 또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라거나, 혹은 보러 온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과한 금액을 또 깎아달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 것만 좀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영부영 뭐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입주 지정 기간도 끝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제는 안 팔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이 되는 건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4월달 초 시점으로 올해 초반부터 딱 입주했는 아파트들은 정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지는 이런 두류 센트레빌 더 시티라는 겁니다. 자, 2022년 12월 달에 입주를 한 거고요. 그래도 입지적인 포인트를 한번 보았을 때 2호선 라인에다가 양옆으로 빌리브 스카이도 있고, 그 다음에 청라 원덕역 지역도 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류역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두류역 자이, 이런 것들의 상징성은 딱히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자,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뭐 84 타입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P 7,000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뭐 거의 끝까지 내려왔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고요. 이 단지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분명하죠. 학교 가는 길이 술집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에서는 좀 덜 선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2호선 라인에 그리고 신청사까지 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겠지만, 단지나 지역별로 봤을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곳들이 또 많았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공급이 아주 많은 지역들 중에 꼽는 곳이 이 시남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시남 뉴타운 중에서도 이 양옆으로 있는 해모로 이스트와 웨스트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곳으로 보이거든요. 자, 먼저 해모로 스퀘어 이스트를 살펴보게 되면, 자, 84 타입 기준으로 역시나 동일하게 보았을 때, 자, 지금 4억이 안 되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3억대를 보게 될 줄 몰랐고요. 쉽게 비교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복현 푸르지오 2013년식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지금 현재 3억 4천부터 최저가가 나와 있거든요. 10년 이상 된 것과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학교는 다 신성초등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84 타입의 이런 매매 가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지금 중개사 등록된 곳이 55곳입니다. 이거 이제 부동산 내놓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이게 55곳 내놓는다라고 해서 그 55곳이 다 등록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한 100군데 내놔도 55곳 등록이 아마 안 되지 싶은데, 이분은 아마 그냥 뭐 대구시 전역에 다 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중개사 55곳이라고 하는 수치는 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20곳 이상인 곳들은 수두룩합니다. 뭐 27곳 있고요. 25곳, 15곳, 4곳, 30곳, 30곳, 21곳.
자,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보통 또 평소에 드렸던 말씀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말 최선을 다 한 게 아닐까. 마피가 7,800, 뭐 8,000 이렇게 붙여 있는 상황이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저층이라는 요소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사실 그것보다도 이 지역의 입주가 너무 좀 쏠렸다, 공급 자체가 쏠려 있다는 게 그리고 금리가 높다라는 게 가장 주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조금 어중간한 물건들이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조급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같은 경우에 84 타입으로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 순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14곳 뭐 이렇게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이 오히려 붙여져 있는 것은 조합원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더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격대는 제일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뭐 21군데 저희는 70군데를 와 진짜 이거 살면서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었을까 참 이제 안타깝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팔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거 참 보면서도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피 뭐 처음에는 5천 뭐 이런 식으로 내놨다가 그다음 뭐 7천 이런 것도 있고요. 7천, 7천 조금씩 내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초금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또 한 가지의 지역이 있죠. 서구 평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서대구 KTX 영무에다 올해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안 리다운 더 퍼스트도 입주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많은 월세와 전세 매물이 있고요. 자, 그다음 84 타입 기준으로 이제 매물 수를 확인해 보면 뭐 마피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도 아까 봤던 신암 뉴타운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기는 거래 자체는 많이 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가 뜬 게 충수 좋은 거는 4억 7천까지 떴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높은 가격도 거래가 좀 되고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이제는 좀 애매한 것들 저층 위주로만 좀 남고 있어요. 층수가 괜찮은 거는 잘 팔리는데 저층이 확실히 많이 남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양권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저층 물건들을 확실하게 빨리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격 절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워낙 또 실거주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층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싸다라면 확실한 걸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놓은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P 같은 경우 그리고 합계 금액은 확실히 더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집주인분들이 팔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할 겁니다. 처음에 청약을 넣었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지 뭐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전세 가격들이 아무래도 좀 높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거 정 안 돼도 전세 놓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예상이 되는 건데 지금은 공급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기존 집을 좀 팔아야지 내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건데 기존 집이 전혀 안 팔리고 있는 상황들 가격이 너무 낮아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지금 대출 이자 같은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혹은 이제 뭐 전세입자 같은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기존 집에 대해서도 전세금이 너무 떨어졌다 보니까 못 돌려받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뭐 자이든 타이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곳은 뭐 전세금이 2억도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서대구 KTX 용무에다 뭐 1억 5천 하더라고요. 새 놓아서는 도저히 이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마련될 거니까 대출을 받는 식으로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70%까지 나오고,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또 80%까지는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잔금의 문제이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최대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이제 어떻게든 한 달씩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 목돈을 가장 적게 드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를 보고 입지라는 요소를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입지와 무관하게 공급이라는 요소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사 지역에 또 거래량이 많은 것 중에 한 개가 다사역 금호 올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번 3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거고요. 84 타입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것도 뭐 마피가 아주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가격대를 보았을 때는 그냥 한 4억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아까 앞서 봤던 서대구 쪽보다는 높은 호가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건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3월달 뭐 입주를 시작하는 이 시기만 보더라도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4억대 중반에 거래된 것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3억대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입지라는 포인트보다는 결국에 주변 공급이 얼마나 쏠려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실거주자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곳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다사 지역은 아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대실역 주변이 보통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곳인데, 다사역 주변은 이 금호 올림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는 공급이 좀 없어지게 될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가장 대장급 아파트로서 사실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 성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 사이에는 공장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거주 관점에서는 사실 좀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래 자체는 많이 되는 곳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입지보다 공급이라는 요소가 이 가격 절감에 있어서,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서는 크게 좌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비슷한 관점으로 실거주자들이 많은 단지들, 입주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대표적인 게 수성구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수성구 아파트에 올해 입주한 것들 한번 보면 152세대 중에서 매물이 딱 한 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도 2건 정도는 최근에 되었었고요. 그래서 수성구는 일찌감치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청약 당시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런 처음부터 실거주를 좀 생각하고 들어왔던 분들이다 보니까 입주장이 매물 쏠림 현상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수성구뿐만 아니라 뭐 중구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요것도 올해 입주를 했거든요. 2022년 12월이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84 타입을 한번 보게 되면 매물 수가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0세대인데 가격은 지금 5억대 중반부터 나오고 있어요. 입지 같은 거 고려했을 때 사실 이런 가격대가 좀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보여지고, 매물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건데, 입주장이 잘 마무리가 된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곳이기 때문에 84 타입 이상은 모두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84 타입은 분양 안 나오고 작은 평수들만 나오게 되었었는데,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84 타입이 입주장 때 좀 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반면에 그럼 적은 평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흔들릴 만한 여지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작은 평수들이 오히려 마피 4,500, 뭐 5,000, 프리미엄 살짝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조합원 매물도 섞여 있고, 그래서 매물 자체가 비교적 더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결국 실거주자들이 많은 단지인가, 경쟁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라서, 어떤 단지는 분명히 괜찮지만은 어떤 단지에 있어서는 지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절대로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라는 거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공급이 좀 적은 곳들 위주로, 그리고 매물 경쟁이 좀 덜 붙는 단지들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사는 분들 입장에서 싸게 살려고 한다라면 그런 경쟁이 심한 곳들을 오히려 노려볼 수도 있는 관점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입지라는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입지가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 매물 경쟁이 붙는 곳들, 이런 곳들이 가장 적합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기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특히 저층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처음부터 행동하시기를 좀 공고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제 주말이죠. 임장 영상을 가지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